근데 안타깝게도 이 남아공이 1위인 게 있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진위 개수 1위였는데 범죄율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024년에 보면은 20만 명당 살인율에 따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순위에 상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상위권은 대부분 멕시코긴 한데 와우, 장난 아니다. 네, 멕시코를 빼면은 남아공이죠. 야, 멕시코 이게 몇 개야? 7개나 들어가 있어? 많네. 오른쪽에 이제 아프리카만 모아놨습니다. 아프리카는 높은 순위 6개가 모두 다 남아공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굉장히 범죄 지수가 높은 도시인 거죠. 그 채피 봤던 기억나죠? 네네. 그 로봇 캅이 나오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 유형별로 확정된 범죄 사건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 성폭력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살인 사건. 요게 두 가지가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하루 평균 70건에서 80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요. 진짜. 네. 전쟁도 아니고. 네, 심각하죠. 아프리카에 솔직히 관광국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여성 혼자 여행하기에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남아공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1000명 중에 8명에서 9명 정도가 강도를 경험한다. 그 여행지가 바로로 남아공이다. 있고 이 주 남아공 대사관에 있는 안전여행 가이드에 보면은 한국 대비 강도가 160배다. 그래서 할인이 47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 오지 말란 얘기네. 심각하죠. 그래서 그 여행 가이드의 그 세부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혼자 다니지 말고 렌터카와 뭐 여행사를 끼고 여행해라. 그다음에 그 ATM 기계 돈 뽑을 때 열리면 뽑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길 물어보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구글 맵을 활용하세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채가진 않죠? 당연히 채가죠. 그건 유럽에서도 채가요. 유럽에서도 채가요. 그래서 혹시 핸드폰 구글 맵을 보라 그래서 손으로 꽉 쥐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겠네요. 목걸이 걸고 다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관광객 1위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남아공에 많이 오는 관광객들은 아프리카인들이 가장 그래도 많이 오고 있어요. 현저하게. 그래프에서 보라색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 관광객입니다. 범죄율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남아공은 왜 이렇게 범죄율이 높은 걸까? 한번 여기 동그라미가 많이 있죠.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거 중에요. 마약 갱단 되게 클 것 같고요. 저건 멕시코도 그렇잖아요. 치안 인력이 부족하다? 저건 아닐 것 같아 왠지. 총기 소지는 미국도 그렇잖아요. 역사적 요인. 부정부패, 높은 실업률, 뭐 높은 실업률도 좀. 네, 사실은 답니다. 이 남아공은 치안 공백이 아주 심각한 나라예요. 그래서 보시면 경찰과 군인을 합한 숫자가 경비업체에 소속된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와우. 경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55만 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예비 인력이고요. 경비업체만 해도 많이 넘어요. 16,000개 정도. 그래서 한마디로 이 남아공은 뭐 경찰이나 군인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설 경비 업체들이 치안을 이 공백을 메꾸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 공백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경비 산업 나오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 업체의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지금 남아공이 지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범죄율을 이 공권력이 다 해결을 담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민간 경비 산업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 민간 경비 업체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쵸. 내가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산업이 뭐 몇 배가 증가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부유층의 전유물이고 안전이 이 격차가 심해진다고 볼 수 있죠. 백인들은 그나마 이런 것들로 지켜낼 수 있지만 흑인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치안이 나빠지는 거죠. 필리핀도 그런 것 같던데 비슷하네요. 경비 업체를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간씩 좀 변화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20세기 초반에는 이 경비 산업이 공공기관 위주로 돌아갔거든요. 뭐 은행이나 아니면 지하자원이 많으니까 광산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광산을 지키는 경비원들을 고용을 했는데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아파르트 헤이트 이후에는 정치 변화가 생기고 또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이 첨단 감시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는 뭐 AI도 있고 기술이 워낙에 발전했기 때문에 뭐 모바일로도 이 경비 업체를 호출을 하고 그리고 많은 국가 글로벌 기업들이 남아공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캡스도 나가 있나? 여기는 이 남아공에 약간 부유층들이 살고 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는 집이에요. 방문한 사람들이나 차량을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약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이 집집마다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게이트가 딱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기사 같은 거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게이티드 커뮤니티지만은 또 여기까지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근데 미국도 사실은 집들 다 거의 없는데. 그리고 여기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네. 여기 전기 펜스예요. 전기 펜스 이렇게 높게 해놓고 근데 뭐 아무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규정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주황색인지 노란색인지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 네. 표시를 꼭 붙여놔야 되고 그리고 보행자와의 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